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삼촌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이죠?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항상 그렇듯이 책 쓰고 강의 다니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학생들 만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삼촌 안 계신 동안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삼촌이 없으니까 좀 네. 허전하다 이런 얘기 나올 줄도 알았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큰형님 한 분 오시니까 또 좋아가지고 막 현장에 계셔서 네. 아시잖아요. 그때 그러셨죠, 그죠? 막 든든하다 그러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또 우리 강용민 선생님 약간 큰형이라면 또 약간 또 김세준 선생님 좀 약간 친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살짝 또 이런 식으로 네네. 분위기를 갑자기 몰아가니까 물어가고 생겼군요. 기분 나쁜 게 싹 없어졌습니다. 네, 그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직무 토크 들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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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원자는요, 롯데케미칼의 생산관리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롯데 요즘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 기업이죠. 네. 뭐 자주 좋은 보고 뉴스로 나와야 될 텐데 좀 안타깝기도 한데 네. 근데 롯데는 뭐 우리 생활의 모든 거의 관련이 된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 의식주 모두 그렇죠. 관련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면사포에서는요, 롯데그룹 지원이 두 번째인데요. 네. 지난번에 김형택 군이 롯데건설의 기계시공 파트에 지원을 했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지금도 열정적으로 아마 서류를 좀 쓰고 있지 않을까. 근데 좋다면 지금 인적성을 좀 인적성도 좀 보고 네. 면접도 좀 봤으면 하는 좀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면사포에서 이렇게 컨설팅도 받고 직접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김혁태 군도 좋은 소식 전해올 네, 겁니다. 아마도 네. 조만간 합격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부담 주는 건가? 김혁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자신감 저는 보기 좋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그런데 어떤 회사인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설립이 1976년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40년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케미칼이니까 석유화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중화학공업 발전을 이끌어온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틀 전 기사를 보니까 그 국내 시장에서 LG화학 제치고 그 화학업계 실적 1위가 유력하다 이런 네. 기사도 나왔고 맞아요. 아시아에서는 1, 2위, 세계 시장에서는 뭐 탑 10 이렇게 다툴 정도의 매우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생산관리직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생산 관리 직무는 간단히 말하면 공장의 어떤 총괄 책임자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을 원활하게 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계획에 대한 업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분배라든지 공정에 대한 관리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그 요즘 폭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화학회사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전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생각한다면 품질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품질 팀에서만 품질 관리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 가운데 또 어떤 품질에 대한 불량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또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생산관리직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떤 스펙, 어떤 조건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스펙적인 부분은 당연히 전공자가 유리하겠죠. 케미칼 네. 회사니까 화학과나 화학공학과 선호하고요. 네. 그래서 공대생들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인문계 출신들보다도. 네. 그래서 그 전공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우리 공대생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탈스펙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늘 그 지원자가 1지망이 생산관리고 2지망이 생산지원 쪽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뭐 생산관리는 지금 네. 학생이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생산지원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기계나 뭐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 이런 쪽 우대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역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 필요한 역량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도전적인 어떤 자세라든지 뭐 열정적인 자세, 협력의 자세, 뭐 그런 어떤 부분들 특히 필요하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뭐 소통 능력.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또 부서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공장에서 하다 보면은 뭐 생산 기능직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대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뭐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신데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을 또 그분들한테 잘 알려주고 교육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통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리더십을 바탕으로 어떤 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이 또 이 생산 관리 업무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현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군요. 네네네. 지금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이 많으신 분들과 같이 그분들을 관리하게 된다. 이제 이 그렇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생산관리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소서 경험 내용 중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학생들을 잘 다뤘다. 이거는 사실 좀 초점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생산직에 직접 가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맞습니다. 관리직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라도 생산직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리더십이 발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서류를 보다 보면 또래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독특하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어울리는 네. 사례들이 있으면 더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럼 우리 롯데케미칼의 인재상은 어떤가요? 네, 롯데케미칼의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라는 어떤 인재상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면접이나 이런 걸 준비할 때 실패 경험담에서 한 번쯤 꼭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패 경험. 롯데에서 네. 실제로 실패 경험담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자기 소개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쯤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라는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과 상생을 하는 젊은이라는 또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팀워크라든지 누군가를 좀 도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노력, 협력, 상생 이 세 가지 단어만 들으니까 왠지 뭔가 현장에서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잘하는 특히 남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 현장직과 지방 근무가 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남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때 저희가 카이에 그쵸. 출연했던 여학생이 있었죠. 그 네. 여학생도 그 지방에 그쵸, 사천. 예, 네네. 그렇죠. 사천. 네네네. 1200명 중에 뭐 여자 직원 한 한 명. 명이다. 그때 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그렇군요. 충격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때 뭐 그 편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그때 나눴던 얘기들을 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 면접에 가면 네.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현장이고 또 엔지니어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이 그 이런 현장이나 지방에 면접을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진짜 지방 근무 가능한지를 위주로 묻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좀 해주지 않으면 여학생들은 정말 합격하기가 어려운 네. 게 바로 이 현장과 지방 네. 이쪽 직무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롯데 케미칼의 어떤 전체 직원이 한 정규직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2,7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걸 좀 봤었는데 한 3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많은 편이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9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많은 편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오늘 지원자가 생산 관리 분야를 좀 지원하는 친구인데 아무래도 약간 이 생산 관리 쪽에서 약간의 인원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있더라도 약간 품질 분야에 있다거나 개발 분야에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혹은 아니면 뭐 회사의 어떤 관리 직군에 좀 더 많은 여성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아마 여기 입사하는 것 자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계통의 면접을 합격하신 분들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석유화학 업계라든지 그럼 얘기를 실제 들어보게 되면 여자가 예를 들면 50명 중에 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본인 한 명이 이렇게 뽑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면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면접을 잘 봐야 되고 저 사람 정말 뽑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면접을 잘 보지 않게 되면 이게 좀 남학생한테 많이 밀리는 경향들도 좀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어려움으로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현장 근무자 뭐 생산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이나 뭐 이런 매장이나 서비스하는 곳에 현장 근무하는 그 직무를 뽑는 경우 네. 최종 면접에서 어려 보인다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어려 보인다,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최종 면접을 갈 때 임원분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좀 이미지 메이킹 할 때 네. 그 어리거나 여성적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라고 집중하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직무에 그렇죠. 맞게 맞춤 그렇죠. 컨설팅을 네. 해주셨군요. 그렇죠. 네. 롯데케미칼의 근무 조건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웰빙 라이프. 네. 일단 롯데케미칼에서 좀 조사를 해보면서 좀 알게 된 거는 좀 외국계 기업에 못지않게 뭔가 굉장히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직장 갈 때 가장 힘든 게 야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야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우수한 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휴가나 연차 사용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회사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눈치 보고 그렇죠.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관련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숙사 제공하는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어떤 비용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루 3끼 제공하고 있다. 삼시세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회사에 대한 그렇군요. 충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네. 회사에서 새끼 제공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굉장히 좋은 근무 조건이네요. 이런 근무 조건이 좋다 보니까 또 연봉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수준일까요? 연봉까지 높습니다. 그래요? 웰빙 라이프의 좋은 근무 조건에 연봉이 보통 삼성 SDI 높은 편이죠. 그죠? 네네, 그렇죠. 거기가 4,128만 원. 그다음에 같은 업종에 있는 일본 네. 화학업체는 3,156만 원이 초봉인데 그렇군요. 롯데케미칼은 4,217만 원. 높은 편이죠. 그죠? 굉장히 네.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급여 수준과 근무 조건인데요. 오늘 지원자가 꼭 롯데케미칼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그럼 우리 이제 서류 검토 시작해 볼까요? 네. 네네. 오늘 지원한 이솔 씨는요, 다나한 여학생입니다. 아, 네, 다나. 사실은 좋은 단어이긴 한데 그쵸. 지원 직무는 좀 씩씩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면접 때문에 네. 봐야 될것 어쨌든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 이력서를 이제 보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 여학생이면 보통 이제 연구직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쵸. 품질 쪽 그쵸. 지원하는데 네.
왜 생산관리일지 그 계기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그걸 이따 한번 저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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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과 전공한 친구들이 정말 갈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시면 기계공학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인기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회사들의 그 잡 디스커션을 보게 되면 학원과를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요즘에 뜨고 있는 어떤 화장품 업계라든지 바이오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과 학생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조금은 뭐 조언을 해드리자면 좀 약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선택의 폭이 넓네요. 네네네. 네. 생산 관리와 여학생이라는 두 정보만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토크가 이어질 것 같아요. 빨리 서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따가 네. 그 이미지 메이킹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진이 네. 어둡고 굳어 있고 그다음에 네. 입술도 좀 인위적으로 저렇게 표정을 좀 진 것 같고 네. 굳게 담은 네. 듯한 네. 느낌을. 그리고 네. 생산관리직하고는 좀 이미지 부분에서 좀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약간 좀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저렇게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워낙에 생산관리 쪽에 남성을 많이 좀 선호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네. 강해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찍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밝게 찍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공계는 뭐니 해도 이제 전문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 네.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인데 학점이 네.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기타 활동을 가보니까요. 무엇을 좀 많이 했네요. 네.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기숙사 사감한 경우 저 네. 처음 봤고 기숙사 사감. 네. 네. 그다음에 견학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저것도 쉽게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아마 중에서 이렇게 썼겠죠? 이따가 한번 아마도 네, 뭐 저는 확인을 뭐 좀 이런 해봐야 걸 될 봤었을 것 때 기타 이제 뭐 경력 사항이 아니라 이제 네. 자유 양식으로 뭐 기타 활동으로 쓸 때는 일단은 활동이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해본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이 학생이 제가 볼 때는 회사가 필요한 어떤 특별한 경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어떤 느낌을 좀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격증으로는 학원 기사 자격증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들. 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뭐 공대생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 여학생들이 이쪽으로 취업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전에 취업했던 친구 기억을 해보게 되면 기사 자격증 3가지를 좀 갖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품질 경영이라든지 여학생이었던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기사 자격증이 많게 되면 공기업으로 가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증 가점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네. 그리고 취미피 특기에 보면 네. 여기서도 참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네, 네. 하늘 사진 찍기, 공멀리 차기. 네. 되게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네. 그런 것들인데요. 뭘까요? 하늘 공멀리 사진 차기. 찍기, 공 멀리 차기. 예. 아무래도 약간은 뭐 호기심을 유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저는 너무 좀 공멀리 차기는 너무 네. 약간 호기심을 너무 유발한 것 같아서 우리 좀 검증을 할 때 뭐 이게 별것도 아닌 걸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은 그래서 이따 검증 한번. 네. 공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얼마나 멀리사는지. 근데 만약에 그 워크숍이나 이런 체육대회 네. 같은 거를 할 때 네. 그 족구나 그 축구 같은 그런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그러니까 발야구 섭섭할 수 있지 4번 타자. 않을까요? 그쵸. 발야구 발야구 4번 사번 타자가 타자. 되는 거죠. 어.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취미하고 특기칸이 꽤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좀 저는 여러 개를 좀 많이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호기심도 많고 좀 다양한 네. 분야에 관심도 많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이게 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야 되는 직무라서 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 있는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줬더라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굳이- 그러네요. 지금 네네. 다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막 칸이 너무 많이 비워져 있어서 좀 더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력서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항목이 지원 동기네요. 네. 네. 전체적으로 저는 좀 잘 쓴 자소서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네, 네. 아까 가족사항을 보면 네. 언니가 같은 업종에 네.
지방 생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네. 걸 쓰는 건 어떨지. 저는 네, 좋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스토리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살리는 게 좀 더 좀 구체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네. 네. 언니의 그런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스토리가 나왔다면 네, 좋았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그 글자 수가 그 한 457자 정도로 좀 나와 있는데 네. 그것에서 좀 뭔가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 뭔가 편집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이 지금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구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구성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자신의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 무엇을 좀 경험해봤고 했던 걸 통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그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면 학생이 너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롯데케미칼도 이슈가 그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계속 그것을 너무 지리하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장 뭐 크다, 뭐 아시아에서 몇 위다, 뭐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든다. 이런 부분들만 강조하다 보면 좀 지원 동기가 굉장히 좀 네. 심심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 친구는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 회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말했던 부분에서는 뭐 괜찮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뒷부분에 다시 회사에 대한 어떤 지원 동기 쓸 때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탄탄하게 적절하게 잘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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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롯데 자소서가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분량도 항상 항목에 따라 다르고 항목도 많고 그런데 네, 네. 여기는 이제 800자인데 네. 네. 796자 채워서 일단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네, 네, 네. 네.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서류를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였다면 이 친구를 전 뽑습니다. 취향 일단 기본적으로. 저격이군요. 오늘 서류가. 네, 일단 저의 취향이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네. 그러냐면 공모전이 사실 탈락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 보통 학생들은 이 소스를 보다 보면은 탈락됐다고 쓰질 못해요. 네. 이거 탈락된 거 써봤자 네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친구의 어떤 스토리를 읽다 보면은 공모전이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일종의 어떤 재활용이죠. 어떤 좀 남들이 쓰기 힘든 것들을 재활용해서 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에서 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롯데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패 경험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 네, 네. 한 걸 보면 네. 네네.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잘 활용이 된 것 같고 왠지 지금 보니까 그것도 좀 활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기업에서는 공모전 수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모전 과정에서 느낀 거라든가 그쵸. 깨달은 게 중요한 그쵸.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탈락해서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 제목에서 일단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800자면 적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견학이나 어떤 그런 것, 해외 탐방 이런 것들도 언제, 어떤 기간 얼마 동안 누구랑 몇 명이서 이렇게 어디 주관으로 갔는지 그런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공기업 서류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력서를 저는 이제 필터링 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만 블라인드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만 보더라도 어떤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자세히 써주는 것이 더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잘 썼는데 좀 더 이렇게 쓰면 좋았겠다는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저 밑에 이제 세 줄이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어떠한 일이든 저것도 이제 추상적이고 맞습니다. 사실 저런 건 뭐 네. 이렇게 관심이 가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저런 네.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위에 의사소통력, 표현력, 파워포인트 기획력이 향상됐다. 향상됐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사실 밑에 세 줄에 대한 분량은 그런 걸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역들. 네, 제가 한 달 쉬고 와서 네, 좀 날카로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신 것 네.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네.
세 번째 항목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하나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희망 직무 준비 과정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할 때 네. 보통 이런 걸 쓸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는 좀 강조를 하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소스로만 뭐 스토리텔링 하기보다는 뭐 준비 과정이나 본인의 강점을 쓰라고 할 때 하나만 쓰기는 좀 약간 약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특히나 이 친구 지금 여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서 뭔가 일을 수행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강조했더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저는 뭐 전반적으로 잘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하나 정도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은 여기 보면 지금 자꾸 낭비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이 직무에 대해서 오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는 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뭐 오해 최소한으로 줄일 거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근데 그 표현을 꼭 오해를 최소한 줄일 거라고 한 것보다는 차라리 부서랑 소통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좀 비교적 깔끔하게 또 작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에 맞게끔 쓰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다 뭐 영어 공부하겠다, 뭐 중국어 공부하겠다, 뭐 문화에 빨리 적응하겠다 이런 어떤 약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직무의 이해를 바탕으로 좀 작성되었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구성은 굉장히 잘 썼는데 구체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네. 그런 네. 아쉬움이 있네요. 서류 검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솔 씨가 준비한 1분 스피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불 잘 받을 것 같은 여자 이솔입니다. 저는 첫인상이 무섭고 말이 없어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기가 세서 그런 환불도 잘 표현을 받을 쓰는 것 게 같다는 좋은 말도 것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것도 그러나 그쵸. 친해지고 난 뒤에 항상 제가 기가 별로 센 좋아하지 않는 여자라기보다는 표현인데 좀 밝은 어떤 느낌을 열정? 그러니까 드라마 1회에 좀 부정적인 내용을 좀 분위기 집어넣는 메이커였으며 거네요. 대학교 때는 동아리 학년 대표를 맡을 정도로 근데 사람들과 이미지에서 함께하는 본인이 것을 말했던 좋아합니다. 부분이랑 실제 이렇게 본인이 기가 세지 않고 지금 사람들과 만들고 있는 어울리는 이미지가 것을 약간 좋아합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오해 없으시길 약간은 바라며 안 좋은 함께 부분들을 또 소통하는 그대로 어울리는 이미지에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기억해 같아요. 약간 좀 너무 주시면 네. 차가워 보이는 듯한 기가 세다 그랬는데 목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굳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안 좋게 처음부터 얘기할 그러니까 필요까지 이건 정말 짧은데 긍정적인 거 얘기하는 거에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미지가 정말 봤었을 때 너무 이 친구의 누가 봐도 선입관을 볼 수 있는 이미지면 처음에 말을 하라고 하거든요. 말하고 일주일만 저랑 생활하다 보면 좀 완전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어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본인이 말하면서 뭔가 계속 어필이 안 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내버려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네네. 기가 세다라고 하니까 그 센 기운을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차라리 저는 기가 센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될 뻔했어요. 그래서 생산 관리 현장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과 지내는데 문제가 없다. 차라리 그렇게 연결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네. 기가 센 걸 단점이라고 얘기한 게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솔 씨 지금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직접 만나보고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